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1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6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프닝 벨 울리기 약 10분 전인데요. 네, 오늘도 먼저 한희 앵커와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와 함께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증시온에어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 동향과 간밤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전거래일 코스피는 브렉시트 우려 및 유가 하락 등 대외 변수 악화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수급 주체들이 모두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2000선이 붕괴된 것은 물론 1970선까지 지수가 밀려났는데요.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라고 합니다. 전거래일 코스피 마감 지수 확인합니다. 전거래일 코스피 지수는요, 1.91% 거의 2% 가까운 하락률을 시현하며 1979.06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투자 심리 위축의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꽤 견고하게 지켜오던 700선을 내주면서 큰 폭의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시총 상위 종목에서의 약세가 두드러지는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전거래일 코스닥 마감 지수 확인해 봅니다. 1.58% 하락한 695.61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전거래일 우리 시장에서는요, 의약품, 증권업 위주의 약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증권업종에서 3%대 동반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요 수급 주체들은 어떤 종목들을 담고 또 덜어냈는지 매매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부터 살펴봅니다. 삼성 SDI를 가장 많이 담는 모습이었고요. 뒤이어 하나테크윈, 우리은행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 순으로 매수세 시현했고요.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한국전력, 현대차, KB금융 순으로 많은 매도세 시현했고요. 이어서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삼성전자, 기아차, 혜태제과식품 순으로 매도세 시현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CMG제약, 컴투스 순으로 매수세 시현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기관은 한국토지신탁, SK머티리얼즈, 셀바이오텍을 가장 많이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덜어냈고요. 카카오는 이틀 연속 덜어내는 모습 장에서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SIT 글로벌 순으로 매도세 시현했고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CJ ENM, PSK, 파라다이스 순의 매도세 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주요 수급 주체들의 매매 상위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요,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됐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는 간밤 다시 한번 하락세를 시현합니다. 이어지는 산유량 증가 우려와 유럽과 아시아에서 경제 전망이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이것이 유가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7월물 WTI는 48.88달러로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약세를 시현하고 브렉시트 우려감이 여전히 잔류해 있는 가운데 미국 지수 역시 다시 한번 약세장을 이끌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포함한 주요국 통화정책 회의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 그대로 시장에 드러났는데요. 먼저 다우지수부터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다우지수는 0.74% 하락한 17,732.48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는요, 1% 가까운 하락세에 시현했는데요. 0.94% 빠진 4,848.44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81% 빠진 2,079.06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요, 모든 업종에서의 약세가 눈에 띄었었는데요. 그렇다면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에서는 금융업과 통신주 위주의 약세가 유럽 증시를 하락세로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1%대 급락세를 면치 못해 보이는 유럽 주요국 증시였습니다. 먼저 영국 FTSE 100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6% 하락한 6,044.97포인트에 장 마쳤고요. 이어서 프랑스 CSC 40지수 살펴봅니다. 역시 1%대 하락률 시현했고요. 4,227.02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닥스 30지수입니다. 1.80% 빠진 9,657.44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국제유가 하락과 미국 그리고 유럽 증시 모두 약세를 보인 가운데 우리 시장 역시 오늘도 글로벌 증시 약세와 브렉시트 우려 잔류에 따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 지수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코스피 지수부터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코스피 지수는요, 역시 약세 출발 예상이 됩니다. 전 거래일 대비 4.23포인트 빠진 1975.23포인트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 약세 출발 예고돼 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4.40% 빠진 691.02포인트에 출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장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요, 우리 종목들은 또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동시호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의 동시호가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 삼성전자는 보합권 출발 예고돼 있습니다. 137만 1,000원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한국전력도 보합권 출발 예고돼 있는데요. 6만 200원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현대차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합권 출발 예고돼 있고요. 13만 5,500원에 장 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는 오늘 상승 출발 예고돼 있는데요. 전 거래일 대비 1,000원 오른 25만 5천원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1%대 하락 출발 예고돼 있습니다. 95,100원에 장 열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CJ 오쇼핑입니다. 0.91% 빠진 184,800원에 출발 예상됩니다. 오늘 파라다이스는 2%대 가까운 하락 출발 예고돼 있습니다. 1.90% 빠진 15,500원에 개장 준비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는 상승 출발 예고돼 있네요. 0.35% 상승한 14,300원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카카오 역시 1%대 하락 출발 예고돼 있습니다. 92,800원에 개장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동서 종목입니다. 전 거래일 대비 300원 떨어진 33,150원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호가였습니다. 네, 2016년 6월 14일 화요일 주식시장 개장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출발 상황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증시온에어 1부 오늘도 이성대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양 지수 출발 상황 먼저 짚어보기 전에요. 네, 간밤 글로벌 시장과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 한인커가 말을 해줬듯이 이 브렉시트 국민 투표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통화 정책 회의 등을 좀 앞두고 다시 한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불안 심리가 고조가 되면서 이 공포 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가 네, 오늘 23% 뛰는 등 이거래일 연속 40% 넘게 치솟기도 했는데요. 네, 그렇다면 간밤 글로벌 증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지난주하고 뭐 딱히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지난주 말부터 해서 상당히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브렉시트 내용은 뭐 이미 다 알려졌던 거고 이번 주 금리 인상 여부가 있는 FOMC 회의가 있다는 것은 뭐 이미 다 아는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그 전에 지난주 뭐 후반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목요일 뭐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까지 분위기가 상당히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만기일 효과로 인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뭐 이제 물론 이제 그 브렉시트 여론조사 결과가 찬성이 더 많이 나왔다는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그게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나비 효과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크지 않은 그렇게 기존에 다 이제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이 됐었던 그런 내용들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이제 강화가 되면서 엔화가 강세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증시 급락하고 그 다음에 뭐 중국 시장도 전일 3% 가까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아시아 시장 동반 급락하다 보니까 뭐 오늘 밤에 마감된 미국이라든가 유럽까지도 같이 동반해서 끌고 내려가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애매한 자리에서 밀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기준으로 17,732포인트에 마감을 됐습니다. 0.74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지난번 18,000선 전고점 라인 때 18,167포인트 라인 때 돌파를 못하고 18,000선 정도까지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꺾이는 모습이 나왔죠. 즉 고점이 이제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전 고점 대비해서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왔고 지금 이 자리에서 꺾이게 되면은 전저점 라인인데 꺾이게 되면 크게 쌍봉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자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국내 글로벌 시장을 지탱해줬던 미국까지도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물론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서 방향이 이제 크게 변동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 밀리는 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 유럽 시장도 잠깐 한번 본다면 특히 지금 프랑스 증시인데요. 지금 아주 가파르게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4거래일 연속 급락인데 날짜가 지날수록 점점 더 그 하락폭이 더 커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1.85% 가까이 급락하면서 이전 저점까지도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 4월달, 뭐 5월달 아주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생각했던 자리가 지금 깨지고 있는 거라서 게다가 이평선들이 다 이제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큰 박스권이 마무리가 되고 하락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상당히 불안감을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FOMC 회의 결과가 빨리 나와야지 어떻게 보면 시장에도 좀 안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또 미국의 FOMC 회의 결과와 함께 그리고 다음 주 브렉시트 투표 내용까지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서 시장 흐름 한번 파악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럼 이어서 또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한 주의 첫 거래일부터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면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이 글로벌 시장의 이벤트들을 앞두고 이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특히 코스피 지수는 2,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이 밀림에서 출발은 예상을 했지만 38포인트까지 빠지게 되면서 1980선도 내줬던 전일장이었었는데요. 네, 어제 국내 시장 어떻게 보셨었나요? 네, 뭐 블랙 먼데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월요일날 뭐 상당히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38포인트까지 급락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밀릴 그거인가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하루였죠. 근데 우리 시장은 1.9% 전일 밀렸지만 뭐 일본은 3% 넘게 밀렸고 중국도 3% 넘게 밀렸거든요. 그리고 뭐 홍콩이라든가 대만 뭐 이런 쪽도 2점 몇 %까지 밀린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 그래도 우리나라 좀 선방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지난 주말 글로벌 시장 빠진 거에 비하면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시아 시장 움직이는 내용으로 본다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방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지난주 강하게 올라왔었던 지난주 그 선물옵션 동시 만기 전까지 강하게 올라왔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올라갈 때 글로벌 시장 크게 올라가지 않고 우리나라만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덤으로 올라간 부분을 서로 반납하는 그런 이제 하루가 전일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그런 부분은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는데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2,000개 가까운 그런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즉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을 위로 올려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난주였다면 만기가 끝나고 나서는 다시 내려 파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을 끌고 내려가는 그런 역할에다가 기관까지도 동반해서 같이 매도하다 보니까 기관 외국인 힘에 의해서 지수가 많이 밀려서 마감이 되는 전일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일 이렇게 글로벌 시장의 이벤트들을 앞두고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 대부분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오늘장도 또 그럼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14일 화요일 국내 시장 출발 상황부터 다시 한번 또 세세하게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그럼 코스피 지수부터 체크해보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밀려나면서 출발이 예상됐었는데요. 네, 역시 글로벌 시장이 밀려나게 되면서 우리 시장 파란불로 파란불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 0.02% 하락한 1978.6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부터 먼저 체크해 주실까요?
네, 뭐 미국 시장 밀림 폭이라든가 유럽 밀림 폭에 비하면 안 밀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선물은 오히려 아침부터 지금 플러스가 나오고 종합지수도 지금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전일 많이 밀렸으니까 이제 크게 추가적으로 더 밀리지, 아침에는 반발 매수세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전일 강하게 밀렸기 때문에 아침에 전일 낙폭가 되기 때문에 아침에 반발 매수세 약간 나왔다가 그 다음에 뭐 한 9시 반, 10시부터 막 하락 전환되면서 또 길게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하락장의 특징이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즉 약세장에서는 장 초반 강세, 장 후반 약세, 전강 후약이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 시작하면서 플러스 나오는 게 계속적으로 오늘 지금부터 이제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절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지금 아침에 반등이 나오는 것은 종합지수 21선에 딱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사람들 매수를 하는 건데요. 그 부분이 지지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차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종합지수, 이 까만색 이평선이 이제 21선인데요. 오늘 아침 시초가가 21선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살짝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전일도 장중에 21선을 살짝 찍었다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21선이라고 해서 다 지켜지는 건 아니거든요. 지켜지는 척 하다가 또 깨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대신에 그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거의 다 와서 추가적으로 더 안 밀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그 내용이 나왔을 때 악재 소멸로 뭐 예를 들어서 금리 동결을 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는 약간 좀 시장에 대한 관망 심리가 좀 이어지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 오늘 이후로 뭐 중국, 좀 이따 확인될 중국 시장이라든가 뭐 일본 시장이라든가 아시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국내 시장도 약간 동조해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오늘 파란불 켜면서 출발을 했지만 전일 좀 많이 밀려났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빨간불로 전환을 하면서 네, 현재 1980선 다시 한번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계속해서 한번 오늘 코스피 지수 주의 깊게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코스피 시장 업종별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에는 지수가 좀 많이 밀려났었기 때문에 종이 목재업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좀 밀려났었는데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파란불로 마감이 됐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140만 원대가 깨지기도 했었는데요. 네, 오늘 일장에서는 업종별로 현재 네, 네, 오늘 코스피장에서 업종별 먼저 살펴보면요. 건설업종이 현재 0.65% 가장 상승을 해주면서 네, 가장 상승률 높게 집히고 있고요. 네, 이어서 오늘 전기가스 업도 빨간불 켜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이 외에도 통신업종 그리고 운수창고 업종도 네, 오늘 대부분 빨간불로 출발을 했는데요. 네, 그렇다면 오늘 업종별로도 또 종목별로도 한번 코스피 시장 체크해 주실까요? 네, 종목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현재 그 조선업종 중에서 현대중공업이 2%, 1.8%, 2%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100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좋은 그런 흐름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일 급락에 따른 오늘 재차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선업종 대부분 다 빨간불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1.8%고요. 현대미포조선도 오늘 1.6% 가까이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업종도 대부분 다 플러스이긴 하지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 은행과 금융업종은, 은행과 증권업종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음식료 업종은 대부분 다 파란불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데요. 전일 롯데그룹 뭐 계속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약간 좀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다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섬유의복 업종도 대부분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기전자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장대 음봉으로 밀렸던 삼성전자, 오늘은 낙폭이 좀 멈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00원 상승한 137만 2천원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 LG전자가 가장 좀 하락폭이 좀 큰 편입니다. 1%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 혼조세고요. 그 다음에 화학 업종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 업종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리를 해본다면 전일 한번 대부분 다 좀 놀랐기 때문에 바로 지금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종목별로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지수와 마찬가지로 종목별로 혼조세 보이면서 현재 지켜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한번 업종별로 그리고 종목별로 움직임들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지수 상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코스닥 지수는 사흘 만에 좀 하락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700선을 내주기로 했었는데요. 네, 현재 코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빨간불 켜주면서 강보합권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각 현재 0.16% 상승한 696.6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 출발 상황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코스닥 지수 아침에 마이너스로 시작했다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죠. 즉 위든 아래든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직까지 이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시초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지수 약간 반등 나오는 척하다가 다시 시초가 밑으로 밀려버리게 되면 또 다시 장대 음봉으로 또 밀리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그런 불안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스닥도 아시아 시장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영향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오늘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떨어지면서 이제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며칠 전에 계속 약세를 보였던 그런 상황에서 오늘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부분이 시장에는 그래도 약간 좀 안정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런 부분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정이 돼야지 거래소가 안정되고 거래소가 안정돼야지 코스닥이 변동성이 크게 낙폭이 좀 줄어들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코스닥 아직까지는 지금 오늘 아침 시초가 대비 올라오지만 혼조세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 마감장까지 한번 주의 깊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업종별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역시 전일 업종과 종목별로 좀 대부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혼조세로 출발을 하면서 지수는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업종별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시장 업종별로는요, 금융업종이 현재 1% 넘게 상승해주면서 출발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종과 그리고 운송업종, 그리고 의료 정밀업종도 현재 빨간불 켜면서 오늘 출발 상황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금속 업종과 유통업종에서는 현재 파란불 켜면서 출발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시장도 업종별로 그리고 종목별로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0종목 중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시초가에서 셀바이오텍이 오늘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5.5%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까지 해서 최근 움직임이 크게 없었는데 오늘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토지신탁도 좋습니다. 오늘 장중에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3,895원까지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5% 가까이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오가 2.24% 가까이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파크 홀딩스도 2%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률 상위 종목으로는 제낙스가 1.8% 그리고 연우가 1.6% 연우 며칠 동안 올랐었죠. 많이 올라온 폭에 대해서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바디텍메드가 1.3%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좀 전에 보셨듯이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는 상황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폭이 크다 보니까 지수가 플러스까지도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대신에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시장 업종별 상황 그리고 종목별로도 한번 짚어보셨고요.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수급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기관은 19억 매수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193억 매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관은 12억 매수 그리고 외국인은 52억 매수 나오고 있고요. 다음은 선물 시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1379계약 매수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은 453계약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 빼고는 좀 다 팔았다 할 정도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이어지면서 지수도 끌어내렸었는데요. 네, 오늘장에서는 현재 오전장 외국인만 현재 100억 원 넘게 매도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오늘 코스피 시장 먼저 수급 상황부터 또 체크해 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215억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업종에서 100억, 그러니까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 100억 팔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업종 중에서 한 100억 정도 지금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학업종하고 금융업 그리고 유통업 골고루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많이 팔았다가 오늘은 사놓는 그런 아침에부터 사놓는 그런 이제 모습이 좀 나와서 그나마 좀 안정은 되지만 외국인들 주식 매도가 이렇게 확 늘어날 경우에는 선물이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되면서 지수를 확 아래로 끌고 내려가는 그런 이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에 선물은 약간 불안한 상황, 주식의 매도는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기관들 아침에 소폭 매수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기타 법인에서 매수한 거 말고는 오늘 이제 뭐 최근 들어서 매도를 했던 투신이라든가 연기금이 아침에는 매수를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관의 동향도 아직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매도로 전환될 수가 있고,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이 판 데다가 기관까지 같이 팔아버리니까 지수가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기관이 매도로 전환되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코스닥에서는 코스닥 외국인 기관 둘 다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 시작 시간이기 때문에 계속 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지금 외국인 매도가 250억 가까이 더 늘어나면서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외국인 매도가 더 늘어날 경우에 아직까지 외국인 방향은 좀 아래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수급 상황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까지 한번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셨고요.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별 신규 유망 종목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증권사별 신규 유망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증권가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먼저 또 살펴볼 종목은요, 교보증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OCI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보증권에서는요, 이 OCI 종목에 대해서 폴리흑자 상당 기간 지속, 이 PBR 0.7배는 너무 박하다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또 내놨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교보증권에서 OCI 종목 어떤 식으로 또 주목을 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알려주실까요? 네, 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뭐 물론 지수가 많이 밀려서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폴리실리콘 부분의 실적이 상당히 좀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본다면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413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작년 대비해서는 뭐 상당히 늘어난 그런 600억 이상 늘어난 그런 모습이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325억 가까이 감소한 그런 이제 수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폴리실리콘 흑자 전환에 따른 2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지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향후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 가능성이 크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BR 0.7배는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고, 네, 목표가 15만 원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동사는 지난 5월 3일 날 1분기 실적, 즉 실적 발표일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12만 3천 원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등락을 반복하다가 이제 5월 달에 이제 2주차 때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추세적으로 동반해서 하락했던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폴리실리콘에 대한 그런 가격이 앞으로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오늘 뭐 지금 현재 PBR 0.7배는 너무 이제 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오늘 교보증권의 리포트였습니다. 네, 오늘 OCI 종목 교보증권에서는요, 주가가 역시 크게 저평가된 만큼 또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해주기도 했는데요. 네, 그렇다면 OCI 주가 흐름도 먼저 또 살펴봐 주실까요? 네, 오늘은 약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18% 상승한 94,600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아까 종합지수가 플러스일 때는 좀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지수가 재차 다시 지금 하락 전환하면서 3분기 마이너스로 바뀌다 보니까 이 종목도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
모습입니다. 오늘 좋은 내용의 리포트가 나와서 그거에 대한 영향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지금 아직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단기적으로는 흐름은 뭐 나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1월달 1월 20일 날 6만 원대에서부터 12만 원대까지 2배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2배 가까이 올라온 폭에 대해서 이제 쉬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고, 여전히 실적은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차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바닥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그런 시점이 아닌가 보여지고, 그 바닥을 만드는 과정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점이 좀 더 추가적으로 또 확인이 된다면 공략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OCI 종목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번 주가 흐름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럼 이어서 또 두 번째 신규 유망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요, 바로 보령제약 종목입니다. 네, 바로 SK증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또 제약바이오 종목 최근에 또 셀트리온의 램시마 승인을 시작으로 이 세계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령제약 역시 신규 출시하는 이 고혈압 치료제 성과가 앞으로 좀 두드러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그렇다면 오늘 SK증권에서는 보령제약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SK증권에서 보령제약 목표가를 9만 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카나브 복합제의 출시가 임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령제약은 5월 말에 고혈압 치료제인 카나브 복합제 이제 듀카브에 대한 식약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생산을 해서 유통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8월에는 약가가 확정되면서 매출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12월 달에는 고지혈증 복합제가 출시가 되고, 그다음에 2017년 그리고 이제 2018년 연속으로 고지혈증 복합제가 연속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약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기대감,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되면서 동사의 주가가 앞으로 좀 좋아질 거라는 오늘 리포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반기의 이익 성장 모멘텀이 이런 신약으로 인해서 강화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달에 CCB 복합제 듀카브가 출시가 되면서 하반기에는 약 50억 원 정도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내년에는 180억 원, 그리고 2018년에는 320억 원가량의 매출액이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의약품이 이제 유한양행 제품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한 8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듀카브의 매출이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그런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급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12월 달에는 고지혈증 복합제가 발매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혈압 복합제 시장에 비해 규모가 좀 작긴 하지만 2017년도부터 매출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 뭐 실적 부진 요인으로 좀 하락하긴 했지만 이제 1개월 만에 이제 2분기 실적 전망치를 이제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은 SK증권에서 목표가를 9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다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보령제약도 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굉장히 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오늘 보령제약 주가 흐름도 이어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오늘 보령제약 500원 하락한 6만 6천 원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상당히 이제 저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길게 이렇게 나타났죠. 그리고 이평선이 대부분 다 수렴이 된 상황에서 위로 한번 올라타니까 전고점까지도 돌파하는 아주 견조한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오늘 리포트가 나온 시점이 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나온 거라서 약간 부담스럽기는 하죠. 한 번 정도 출렁거릴 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보령제약도 한번 주의 깊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어서 세 번째 신규 유망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특징주로 올라왔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바로 SK증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한솔재지 종목입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어서 한솔재지 종목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SK증권의 한솔재지 관련된 리포트의 제목은 유상증자 부담은 있지만 실적 호전으로 상사가 가능하다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제목으로 낮은 펄프 가격의 축복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5월 말 기준으로 국제 펄프 가격이 톤당 585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월은 이제 565달러였지만 전월에 비해서 뭐 한 20달러 정도 상승하면서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1년 내 상당히 긴 기간이죠. 11년 내에서 월별 가격 중으로 저가 기준으로 21%에 해당하는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5월 가격보다 낮은 연평균 펄프 가격은 2005년도에 있었다고 합니다. 톤당 539달러 대, 그리고 2009년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죠. 톤당 548달러대까지 있었고요.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 연도에 2005년도에는 776억 원 가까이 이익을 냈고 2009년도에도 430억 원 가까이 이익을 인쇄용지 부분에서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11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이 374억 원이었으니까 이보다도 뭐 상당히 큰 그런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러한 낮은 펄프 가격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1분기에 이제 338억 원 가까이 기록을 했고요. 작년 대비해서 이제 353% 가까이 급등한 그런 기록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번 2분기에도 357억 정도 기록할 전망인데요. 작년 대비해서 120% 가까이 증가할 그런 실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 낮은 매출액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개선폭이 큰 것은 이제 펄프 가격 안정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오늘 리포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한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쇄용지 부분에는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계사인 이제 한솔 아트원재지의 오산 공장이 생산성 하락으로 생산 중단을 발표를 했는데요. 2015년도 매출액이 3,655억 원 대비해서 29.5% 비중이고, 그 다음에 한솔재지로 생산 이전을 통해서 대응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런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당장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긴 관점에서 보면은 부실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이익을 나는 부분을 가져가는 거니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긍정적인 관점에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21.7%의 신주 360만 주가 발행되는데 주당 가치가 희석 요인이 발생을 하지만 그래도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쇄하고 이제 오히려 더 이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다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다른 증권사에서도 이 한솔재지에 대해서 배당 매력을 겸비한 좀 가치주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오늘 SK증권 내용과 더불어서 앞으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종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솔재지도 한번 주가 흐름도 이어서 확인해 주실까요? 네, 한솔재지 오늘은 200원 상승한 23,600원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1,700주밖에 되질 않죠. 얼마 전에 60만 주 가까이 거래가 된 날이 있었죠. 그날이 6월 3일이었는데요. 급락하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확 나왔고 재차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700주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단기적으로는 장기 이평선 라인 때 깨지지 않는 선에서 특히 전일 같은 경우 지수가 크게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조정폭이 크지는 않았죠. 그래서 견조한 그런 흐름인 것 같고 대신에 타이밍으로 본다면 뭐 지금 자리에서 바로 사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21선 라인대에서 지난번에도 5월 말에도 한번 맞고 밀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재차 다시 그런 모습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저점 라인대 21,500원 라인대인데요. 이 라인대 근처 부근 한번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뭐 공략을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한솔재지까지 살펴보셨고요. 네, 다음 신규 유망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바로 대신증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제일기획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매각과 관련된 이슈들 이야기들 계속해서 들려왔었는데요. 네, 오늘 대신증권에서는 Back to the Basic이라는 제목으로 또 리포트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일기획 내용도 한번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리포트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하고 목표 주가를 26,000원 정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각 이슈 때문에 주가에 대한 그런 뭐
불안감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다시 그냥 원점으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제1계획은 이제 공시를 통해서 주요 주주가 추진 중이던 퍼블리시사와 이제 매각 협상이 결렬되었고 현재 매각 협상 진행 중이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퍼블리시사라는 이제 언급과 그리고 이제 매각이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그동안 알려진 사항을 통해 유출을 해보면 글로벌 에이전시는 이제 퍼블리시를 의미를 하고 그다음에 다각적 협력 성장 방안은 매각을 의미한다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 대신증권에서 좀 확인을 해본 결과 주요 주주와 글로벌 에이전시들과의 이제 기존 다각적 협력 방안 논의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좀 결렬되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당사 주요 주주들은 다각적인 협력 그리고 성장 방안과 관련하여 제3자와 특별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없음을 이제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0일 공시에서도 스포츠단 법인 분리 추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최근에 있었던 그런 이슈들이 크게 이제 그냥 다시 잠잠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런 이슈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동사의 실적이 주가를 이제 맞춰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분기, 이번 2016년도 2분기 영업 총이익이 약 2,600억 정도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431억 정도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광고 시장 상황과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갤럭시 S7 판매량에 힘입은 삼성전자의 마케팅 비용 집중 증가로 인해서 전분기 그리고 이제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된 그런 실적을 전망한다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1기획 이제 또 매각 관련 불확실성이 대부분 해소가 되면서 앞으로 실적을 또 확인해 보면서 주가 흐름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1기획 주가 흐름까지 이어서 또 한번 확인해 주실까요? 네, 제1기획 오늘은 900원 상승한 17,05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뭐 그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밀렸었는데요. 재차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상승 추세로 일단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현재에서 이제 17,000원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 고점 라인대인데요. 고점 라인대가 돌파가 돼야지 이 하락에서 이제 상승으로 재차 다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신규 요망 종목들까지 자세하게 짚어보셨습니다. 네, 앞으로 주가 흐름들과 함께 전략들까지 알차게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렇다면 현재 양시장 종목들은 또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등락률 상위 종목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14일 개장 특징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시각 눈에 띄었던 특징주로는요. 제1기획, CNS 자산관리, 세미콘라이트와 레드로버 4종목을 꼽아봤는데요. 먼저 제1기획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이 광고 계열사 제1기획에 대한 매각을 당분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는 제1기획입니다. 현재 시각 주가부터 살펴보시죠. 현재 시각 제1기획의 주가입니다. 5.26% 상승한 17,000원에 거래 중인데요. 전날 제1기획은 자율공시를 통해 주요 주주와 글로벌 에이전시들과의 기존 다각적 협력 방안 논의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당사 주요 주주는 다각적 협력 및 성장 방안과 관련해 제3자와 특별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적어도 올해는 제1기획의 실적 전망만으로 본연의 가치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이어 올 2분기에 제1기획이 영업총이익 2,600억 원, 영업이익이 431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전분기 대비 각각 14.7%, 92.3% 늘어난 규모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CNS 자산관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S 자산관리가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동부산 관광단지의 골프빌리지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소식에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증권가 분석이 이어지면서요. 이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현재 시각 주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CNS 자산관리의 주가입니다. 2.68% 상승한 4,980원에 거래 중인데요. 하나금융투자는 CNS 자산관리에 대해 동부산 관광단지 골프빌리지에 대한 중국인의 관심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호텔과 메디컬 센터도 차례대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고 진단했는데요.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9,4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하나금융투자는 자회사 동부산 골프앤리조트 PFV를 통해 동부산 관광단지 내 4구역의 골프장 운영과 리조트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미콘라이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오늘 최대 주주 변경과 함께 대규모 자금 조달을 실시한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 주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세미콘라이트의 주가입니다. 5.61% 상승한 17,0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최근 7거래일째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날 장 종료 후 회사는 최대 주주가 무역, 인터넷 도소매 업체인 GKT팜과 보유 주식 82만 6천 주를 160억 원에 넘기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운캐피탈과 개인 7명을 대상으로 약 20억 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200억 원 규모 전환사채, 50억 규모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도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루새 270억 원 규모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요. 한편 회사의 최대 주주 변경 예정일은 오는 8월 5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레드로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장 초반부터 급락세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부터 살펴봅니다. 현재 시각 레드로버의 주가입니다. 12.81% 하락한 7,690원에 거래 중이고요. 레드로버는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기타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521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행되는 신주의 수는 860만 주이며 예정 발행가는 6,060원입니다. 청약 예정일은 오는 8월 11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개장 특징주 4종목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요. 오늘 등락률 상위 종목에 이름 올리고 있는 종목들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 가장 높게 잡히는 종목입니다. 아티스 종목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 51주 신고가가 경신했다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각 19.13% 상승한 3,425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세우글로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 관련주가 연이어 급등 중인 모습인데요. 세우글로벌 역시 오늘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경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7.96% 상승한 4,865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이어서 한진해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해운은 오늘 현대상선과의 합병설이 재점화되면서 급등세에 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8%대 상승률 보이며 2,345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GS 인스트루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3,27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영화금속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7% 상승한 2,725원에 거래 중이고요.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률 높게 잡히는 종목입니다. 먼저 영진약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약품은 오늘 7%대 하락률 시현하고 있고요. 12,8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인디에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3% 하락한 2,470원에 거래 중이고요. 이어서 KGP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모습 눈에 띄고 있는데요. 4.44% 하락한 2,1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EID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대 하락률 시현하고 있고요. 1,11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무학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8% 빠진 27,15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 그리고 하락률 높게 잡히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상승률 높게 잡히는 종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 가장 높게 잡히는 종목은요, 상한가 진입한 이원컴포텍 종목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진입과 동시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데요. 2,995원에 거래 중인 이원컴포텍이었고요. 이어서 JMT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상승한 2,57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강스텐 바이오텍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세 출발해서 계속해서 상승폭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13.92% 상승한 22,100원에 거래 중이고요. 다음으로 아큐픽스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거래일째 급등세 이어나가고 있는 아큐픽스입니다. 8.08% 상승한 1,805원에 거래 중이고요. 이어서 KPX 생명과학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36% 상승한 8,6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게 잡히는 종목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프라이드 종목 살펴봅니다. 뉴프라이드는 오늘 파산 신청 소식에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1.91% 빠진 5,4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이어서 A모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86% 하락한 12,8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셀로메드 종목입니다. 5.86% 하락한 3,13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이어서 텔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5.15% 빠진 32,050원에 거래 중입니다. 다음으로 제미니 투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40% 하락한 2,12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이렇게 개장 특징주와 함께 양시장 상위 종목들 살펴보셨고요. 저희는 잠시 후 전략 내비게이션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또 어떠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먼저 살펴볼 리포트는 바로 미래에셋 대우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한국경제 같은 경우는 이 조선업종의 이 구조조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현금 흐름 등을 통해서 어떤 기업들이 이 체력을 좀 갖추고 있는지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시장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또 앞으로 이렇게 조선업종을 포함해서 이 기업별로 이익과 현금 흐름이 이 개선된 기업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원님 내용 한번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익과 현금 흐름이 개선된 기업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자라고 오늘 미래에셋 대우증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1분기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 올해 1분기 국내 상장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영업이익은 37조 2천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전년 대비해서 11.4% 가까이 증가를 했고 순이익은 27조 2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 14.1% 가까이 기록을 했는데 과거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분기별 영업이익 중에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존 최고치는 2015년도 작년 1월 달이었고요. 올해 1분기 매출의 컨센서스를 소폭 좀 하회하긴 했지만 원화의 약세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 컨센서스는 각각 4.1%, 3.7%를 상회하는 그런 기록을 했습니다. 한편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2분기 이후에 4개분기 연속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는데요. 기업들의 올해 1분기 잉여 현금 흐름은 67조 3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13.4%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잉여 현금 흐름도 비중도 4.2%로 전분기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업의 펀드멘탈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이익이나 이제 순이익으로 일단 판단을 해왔지만, 하지만 기업들의 이제 이런 영업 환경이 이제 좀 악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기업의 이익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표인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해졌습니다. 즉 현금 흐름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과 같은 회계적인 이익에 비해서 조정이 좀 어렵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은 2011년에서 13년 건설업종이라든가 뭐 2013년도에서 작년까지 2015년도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 현금 흐름이 항상 먼저 둔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닝 쇼크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금 흐름을 이제 잘 판단을 해서 우리가 종목들을 좀 고르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미래에셋 대우증권에서는 이익과 현금 흐름이 함께 개선된 업종과 기업에 주목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1분기 실적과 현금 흐름을 분석을 해볼 때 화학과 비철금속, 그리고 기계, 조선, 상사, 자본재, 그리고 이제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통신 서비스, 유틸리티 업종은 1분기에도 이익이 긍정적이었고 현금 흐름 또한 또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철강이라든가 자동차, 운송, 소매, IT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이제 둔화와 함께 현금 흐름 또한 같이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필수 소비재 업종은 1분기 실적은 증가했지만 현금 흐름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이익과 현금 흐름이 함께 개선된 그런 업종들, 아까 말씀드렸는데 화학이라든가 비철금속, 기계, 조선, 상사, 자본재,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통신 서비스,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 업종 내에서 실제로 업종 내에서도 또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실적 흐름이 좀 좋은 그런 종목과 현금 흐름이 같이 개선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리스트를 이렇게 좀 미래에셋 대우주가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케미칼 최근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았죠. 그다음에 한화, SK케미칼, 대한유화, 송원산업, 고려아연, 두산중공업, 그 다음에 LS, 두산인프라코 등 뭐 한 20여 종목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런 종목들 좀 참고하셔서 한번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이익과 현금 흐름이 함께 개선된 기업들, 화학과 비철금속, 그리고 유틸리티 등 이런 기업들 오늘 리포트를 통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두 번째 또 전략 세워주고 있는 리포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리포트는요, 바로 NH투자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입니다.
네, 전일 우리 시장은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좀 나름 선방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아시아 시장 대부분을 비롯해서 우리 시장까지 역시 이천선은 나흘 천하였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이 밀려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역시 이제 또 바로 앞두고 있는 FOMC 회의라든지 이 브렉시트 가능성 등 이런 대내외적인 이벤트들을 확인한 이후에 대응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오늘 또 리포트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그럼 오늘 두 번째 리포트도 한번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전일 밀린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NH투자증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제목은 이제 확인 후에 이제 대응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일도 마찬가지로 이번 출렁거림을 이용을 해서 주식을 매수하자라고 NH투자증권에서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전일 상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일 뭐 1970선 부분까지 하락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우려했던 대로 이제 14일로 예정된 MSCI 지수 리밸런싱 이외에도 14일에서 15일 미국 FOMC 회의라든가 15일에서 16일 일본의 BOJ 회의, 그리고 이제 23일이죠.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 관련된 그런 다양한 이벤트를 두고 글로벌 증시가 전일 뭐 전체적으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게 특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난주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번 주 들어와서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됐는지, 지난주 빠질 거였으면 지난주 미리 빠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지난주 약간 움직이고 오늘 전일 밀렸다는 이런 부분이 이제 시간이 가까울수록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좀 더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대한 그런 불안 심리 등이 점점 작용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변동성 지수인 이제 빅스 지수라든가 유럽 V2X 지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변동성 지표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달러화 가치가 재차 강세를 나타내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외하고라도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좀 누적이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많이 올라온 폭에 대한 그런 쉬어가는 그런 과정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러한 내용 때문에 지금 불안한 그런 상황은 되지만 그 상황이 이제 확인된 다음에 우리가 대응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뭐 돌다리도 두들기고 이제 건너가듯이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나서 실제로 금리 동결이 되는지, 브렉시트가 실패를 하는지 이런 여부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대응하는 게 더 낫다고 오늘 NH투자증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서 전략까지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럼 또 오늘의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역시 또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동반 팔자세에 다시 한번 이어가면서 이 양시장 다시 한번 파란불로 전환을 하면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오전장 또 다시 한번 밀려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까요? 네, 지수가 너무 쉽게 밀리고 있죠. 아침에 살짝 플러스 나왔을 때 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아침에 올라가는 척 하다가 밀릴 수가 있다. 즉, 약세장에서는 전강 후약, 아침에 살짝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뭐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침에는 종합지수 21선에서 딱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급락을 했는데요. 그만큼 이런 부분들 분명히 시장의 불안감으로 좀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전에 NH투자증권에서 얘기했듯이 확인 후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지수 상황도 좀 주의 깊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전략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1시간 동안 우리 시장 상황 점검해 보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내일경제TV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증시오네어 1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계속해서 2부도 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